그 PNR이라고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있죠. 이게 갑자기 가끔씩 뜬금포가 이런 건데 이 PNR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니까 이재명에게 12% 앞섰다. 이 기사가 딱 주말에 나왔어요. PNR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 PNR이 머니투데이한테 버림받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뭔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여론조사가 너무 튀어서 이 회사하고 여론조사 안 할래 했더니 윤석열이 거기 덥석 물었지. 내가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뭐 민주당에 무슨 뭐 배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바로 그 PNR이 세계일보하고 합작해서 여론조사를 냈단 말이에요.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 리서치가 조사 결과에 이재명을 윤석열이 12% 앞서 국민의힘 입당 잘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내는 거란 말이에요. 딱 직관적으로 응답률이 궁금해지네요. 응답률 3.2%. 그렇지. 아니 지금 솔직히 이게 응답률 10% 미만은 발표하지 맙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PNR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다른 것들 갤럽 그리고 한사연 이렇게 보면요. 갤럽 자체 조사에 의하게 되면 민주당이 35%, 국힘당이 28%입니다. 그러면 이 갤럽 이게 그 응답률이 상당히 좀 높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5에 28이면 70% 차이가 나고요. 오차범위 벗어납니다. 근데 이준석이 오늘 아침 방송 어디선가에서 PNR 조사를 보고 자기들이 1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한사연 같은 경우에도 한사연에서도 대통령 긍정평가가 45.4%로 이번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PNR이랑 다른 여론조사들하고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 PNR 이거 잘 맞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준석은 나와갖고 와 우리 국진당이 막 드디어 1등했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PNR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일주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중에 가장 튀는 건 사실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그 PNR 여론조사를 딱 주말에 내밀면서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입당했더니 지지율이 올라갔고 이재명하고 지지율 격차가 12% 차이 난다고. 그게 컨벤션 효과라고. 이게 대표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 조작하는 행위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PNR이 머니투데이한테 버림받은 데는 민주당의 힘이 작동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저는 그런 민주당에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발끈했었지. 뭔 개소리냐. PNR 뭔가가 우리랑 잘 안 맞아가지고 계약 해지한 거지 압력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PNR이 세계일보하고 미래한국연구소랑 손잡고 여론조사를 또 했더니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12% 앞서 다른 여론조사는 바보니?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좀 정도껏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N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응답률이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거의 10% 가까이 따돌리고 있는데 맞아요. 뭔 여론조사가 이딴 식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듣보잡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률도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몇 번 당해본 적 있잖아요. 지금 보궐선거 때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몇 개 이렇게 뿌리고 나서 봐라 판 뒤집혔다 하니까 진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밟아주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PNR 여론조사에 유선전화가 10%나 포함돼 있어요. 또 10% 포함되어 있는 이게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유선전화가 보수 쪽에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샘플이 다 안 모아졌을 경우에 왜 10% 여론조사를 쓰겠어요? 전화 받을 확률이 높은 여론조사를 갖고 예를 들면 해봤더니 지금까지 이 전화번호는 전화를 잘해줘. 근데 20대 남성의 표본이 부족해.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그 샘플 채우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 전체 중에 그 샘플이 5명 필요한데 그 중에 2명이 보수야. 1명이 진보야. 이럴 때 여기다가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보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꼼수가 들어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런 것이 자꾸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어라고 포탈에 띄우기 위한 용도로 이 여론조사를 쓰는 거죠. 근데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윤석열은 대통령 못 되니까 그냥 다만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 이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네.
이준석이 그랬죠. 윤석열한테 기분 나쁨을 그냥 표시를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은. 근데 그거는 화끈하세요. 상식적이죠. 어. 그러니까 자기가 평당원으로 입당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25%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이 정당에 입당하는데 최소한 그 입당하기 한두 시간 전에라도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하루 이틀 전에 저 대표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만저만 해서 몇 월 며칠 날 입당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좀 잘 부탁드린다. 이 정도 인사치레 전화 한 통화는 하고 입당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 당대표가 나이가 10살이든 100살이든 그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당대표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얼마 전에는 편의점 앞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준석 대표님이 정치로는 선배니까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런 소리 해놓고 결국에는 완전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어린 새끼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보고해야 되냐. 아니 이걸 말로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야, 고품격 이간질이다 진짜. 이거는 그냥 대놓고 까는 거예요. 이거 니 같은 새끼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형 앞에서 알짱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 그거를 뻘이죠? 예. 그렇죠. 아버지 뻘이죠. 저는 그거를 맥주 마실 때 회동의 사진을 보면은 여러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 윤석열의 표정이나 이 태도 그리고 제스처를 보면은 아, 얘 지금 완전히 이준석을 애로 보는구나라는 게 묻어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게 거기서 보여준다고 보는데 오늘 입당 환영을 네. 하면서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준석이 출장 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지방 일정은 최소 그 일정이 확정된 다음부터는 공유가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밝혀져 예.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몰랐다? 이거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모인데 그러니까 그 몰랐다는 건 우리 캠프 스태프들은 다 금치산자들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준석의 말의 소리지. 맥락은 그거예요. 윤석열은 입당 시기를 나랑 상의했어야 된다. 그렇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불신이거든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사실은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에 가로 열고 얘 나 무시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 입당한 다음에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그 어려움보다 100배, 1000배 큰 어려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홍준표를 비롯한 당내 대권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당대표하고 좀 뭔가 형식적으로라도 좀 뭔가 잘 맞는 스탠스를 보여줘야지 당내 입지를 뭐 생각이나 해보는 거지. 근데 이 당에 들어가면서 당대표를 완전히 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지가 입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게요, 거지.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이나 이 야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에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내세울 만한 대권 주자가 없었습니다. 인물이 없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원희룡, 투희룡인데 이 원희룡이 나와서 끝까지 1%를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무런 인물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 이 태극기 모독단이나 이런 이 야권의 그 극우 보수 세력들이 잠시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랍시고 우산이 되어줄 잠시 비를 피할 가설 건축물 정도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가설 건축물의 역할을 지금껏 윤석열이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얘네들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가설 건축물은 비가 새는 천막골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때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한 방에 훅 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이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19%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천막골로 지금 전락하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금 피하려고 뭐 했냐? 국민 캠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준석한테 욕까지 처먹으면서 당협위원장 얘들을 몰래 빼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래? 이제 나는 배우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금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쪽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쳐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치맥 회동을 했죠. 치맥 회동에서 이준석하고 얘기가 그나마 된 것은 또 8월 2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 날 입당하면 뭐 되죠? 세대입니다.
당연히 입당은 주초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당을 하고 나서 주초부터 최소 2, 3일에서 3, 4일 정도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멍청하게 약속도 8월 2일로 이준석이랑 해놓고 나서 이준석이랑 약속을 8월 2일에 해놓고 나서 이준석이 지방에 일정 내려간 사이에 도둑 입당을 해버렸다고요. 그 컨벤션 효과도 하나도 안 날걸. 지난번에 정치선언도 컨벤션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입당식도 컨벤션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컨벤션 효과 없어서 여론조사가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알려준 거지.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몸이 달았어. 그 얘기가 좀 이따 나올 것 같아. 아무튼 이준석 다시 말하지만 이준석 대표님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혼내야 이거 혼내야 돼요. 홍군형을 내야 돼. 선배가 후배 출당시켜야지. 제명시켜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